안녕하세요. 오늘 제가요, 나름 좀 괜찮은, 독해, 부교재라고 할까요? 뭔가 이제 각각 학원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주 교재를 선정한 다음에 이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이제 보완으로서 또 나름,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요런 교재라서 제가 이제 만든 다음에 이 영상까지 우선 한번 제작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 들어보면 아마 좀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적용하기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우선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놨어요. 우선 글 전개의 흐름을 갖다가 연습하도록 한 이제 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의 흐름을 갖다가 연습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순서 배열 문제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어떤 일련의 시퀀스가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실전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전 감각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뭐 여기 이름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뒤에 넘어가면 제가 앞에서 이게 이제 글의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가 어떤 일정한 형식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쉽게는 뭐 통념으로 시작돼서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함께 해결 책이 제시되는 구도 아니면 원인과 결과 아니면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이런 이 글의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걸 앞에다가 정리하기보다는 이 목차에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딱 앞에서 하나를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풀어내는 이런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애초부터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의도를 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각각의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첫 시간에 요 유형 중에서 비교 대조를 했다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목차로 가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그래 맞아 요게 비교 대조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읽어낸 그 글의 구조와 함께 그것이 적용된 본문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학습한 게 이렇게 비교 대조에 해당되는 유형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나중에 이제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목차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한 다음에 뭐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뭐 시험에 맞게 좀 연수를 미리 시킨다 그러면 뭐 이제 목차를 본 다음에 선별적으로 또 수업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어떻게 좀 아이들과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건 하나의 샘플일 뿐이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한 다음에 또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또 하시면 돼요. 저는 우선 요거부터 이제 주목하라고 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비교 대조의 구문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비교 대조는 일반적으로 이 중심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상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줘요. 자, 이제 중심 소재가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심 소재가 두 개인데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소재가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뭐다? 상반된 이제 속성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필기를 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 설명하면서 제가 뭘 칠판에 이제 적어주냐면 이렇게 이제 단락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단락에서 지금 이 문장은 요 앞에 제시된 그러니까 글의 도입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글의 도입부에서 제시된 요거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 부분. 요게 이제 요 지금 우리가 박스에서
제시된 그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좀 강조해 주냐면 얘들아 하나의 단락은 그렇지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라는 요 통일성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통일성. 자,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단락. 그럼 이제 주제가 몇 개다? 하나다라는 거. 주제가 하나다. 그럼 이랬을 때 그래 도입부에 나오는 문장에서 중심 소재를 찾고 이야기의 폭이 그렇죠. 좁아지면서 이 구체적인 한 주제만을 다룬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 그 보통 우리가 이 영문 단락글을 갖다가 요렇게 도식화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people respond to failure 라고 했을 때 There are two very different ways, two different ways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뭐에 반응하는? failure. 자, 요걸 갖다가 같이 읽은 다음에 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주문을 하냐면 얘들아 이게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었을 때 자, 어떤 식으로 단락 구조가 이어질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잠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나와서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락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소재는 뭘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failure. 우리가 인생에서 접하게 되는 failur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something you face in your life라고 하는 건데 이 something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풀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요 실패라고 하는 게 너가 살다 보면 you go through failure. That's for sure.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때 이제 사람마다 뭐 하다라는 걸? 그렇죠. two very different ways. 두 가지 아주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뒤에서 뭐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잠깐 시간을 주는 거야. 시간을 준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체크해 주는 거지. 어떤 걸 체크해 주냐면 자 그럼 이제 그 해당되는 이 failure 실패에 대해서 그렇죠. 유형 A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그럼 너네가 그렇게 설명했으면 자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단락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되죠. 이때 이 네모친 것도 그냥 제가 아무거나 네모친 게 아니라 이 네모친 거에 대한 그 내용물을 집어 넣으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단락을 이해하는 원리를 깨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뭘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중심 소재라고 하는 포괄적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ailure 이 삶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failure라고 하는 그 실패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적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답이다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적혀져 있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교재는 자기 주도를 어느 정도 또 이제 의도하긴 했지만 그 자기 주도가 쉽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좀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답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살짝 컨닝을 하면서라도 이 글을 이제 읽어가는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장치를 마련해주면 그냥 이거 보고 적고 끝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로 막 20-30명 이렇게 때로 모아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말 설명부터 필요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하고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고등학교만 넘어가도 시간이 없잖아요. 중학교 막 올라가기 전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아이가 채워낼게. 그러면 이제 이 실패라는 거 넣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매우 그렇죠. Two very different ways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다르게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넣게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A에 대한 소개가 나오겠죠.
자, 유용 얘기는 이제 같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야, 너는 그러면 실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자기 능력의 한계로 여기면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자기 능력의 한계로 여기고 쉽게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색깔 표현 좀 이런 거 좀 바꾸면 좋겠다, 그쵸? 여기 바꿔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failure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심 소재는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도록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다시 그렇죠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객관적 두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을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글쓴이 아이가 이제 그를 요약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핵심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두 태도가 삶의 결과에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요 내용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결국 두 태도, 앞에서 언급한 두 태도가 삶의 어떤 차이,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한 다음에 마침 이제 마지막으로 요 요지를 잡아주는 거죠. 자,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태도를 권장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잡혔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아이가 그래서 한계라는 말이 뭐예요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네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 할 수 없는 그 최대치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말 버전에 이어서 영어 버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영어 버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거 이제 introduction에서 그래 도입부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At the beginning of the passage에서는 중심 소재를 찾아줘야 되니까 people react to failure. 여기서 failure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failure in different ways. 이 단어도 중요한 거잖아요. different ways. 그럼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단락의 구조를 또 설명해 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락을 이제 다시 한번 그려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 글의 도입부에서 뭘 잡아냈어? 그렇지 이렇게 일반 진술에 해당되는 주제문을 바탕으로 뒤에 이어지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중심 소재를 찾았잖아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ailure. 우리가 failure 잡아내게 하고 failure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요 different. 그 failure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different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요 본문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중심 내용이라고 하죠. 중심 내용.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적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A라고 하는 걸 위해서 실패를 갖다가 자기 능력의 한계로 여기고 쉽게 포기한다라고 했으니까 some see it as a sign of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적게 하는 거야. personal inadequacy and give up 이랬을 때 이제 이 단어들도 함께 밑에다 이제 뜻을 적어주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입 B가 이제 글쓴이가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어떤 자신의 어떤 추천하는 이런 태도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others see it as a 이제 뭐가 된 거예요? chance to learn and improve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적게 하면서 글쓴이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갖다가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참 좋은 표현이 나오죠. stepping stone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뭐 선생님들은 딱 보자마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구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어느 대상에게 사용할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걸 만들 때 어떤 의도였냐면 초등학교 5, 6학년이라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유형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하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같이 또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다음에 오기 전까지 한 두세 개를 해오는 거. 그때 이제 두세 개를 할 때 충분히 이제 내가 이걸 소화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요걸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야 아래다가 첫 번째 문장을 바탕으로 주제를 한번 예측해봐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실패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라고 주제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적어오게 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상반된 반응, 이런 식으로 적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빵꾸를 이제 박스를 채워오는데, 나중에 이제 숙제를 해왔을 때 직접 이제 한 번씩 이제 말로써 얘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단락 구조에 따라서 우리말로도 생각해보고 영어로도 해봤는데, 그럼 요 뒤에 나오는 문제 한번 풀어봐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순서 배열로 한번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이제 지문이 끝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다시 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요 비교 대조에 해당되는 이제 글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나름 이제 좀 알차게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학생용이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용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선생님용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사실 이제 좀 눈 크게 뜨고 보면 아까 그렇죠. 빈칸이 보이긴 한데 요 교사용은 이렇게 아예 애초에 이렇게 답을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죠? 이렇게 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